김원옥 할머니 치매 의사가 확인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최근 윤미향 의원의 검찰 불기소 기소와 관련된 내용이죠, 지금요. 할머니를 속여서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할머니 직접 면담했다.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좀 단단히 했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가족들은 2015년부터 치매약을 복용했다. 이런 진술도 담겨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당직을 정지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스스로가 이제 요청을 했고 당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자, 이낙연 당대표 윤리감찰단 오늘 구성한다.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추후 조치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비례대표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의원직 사퇴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미향 의원은 지금 검찰의 그런 기소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죠. 검찰이 할머니의 삶을 부정했다. 이렇게 결백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리감찰단이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뭔가 어떤 내용을 좀 정하겠죠. 그러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양정숙은 제명했는데 민주당 윤미향 문제 고민이다. 앞서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죠. 양정숙 의원은 제명 조치가 돼서 당을 나가 있는 상태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자, 그럼 민주당은 이번에 윤미향 의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일단 당직은 정지가 된 상태인데 당원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의원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탈당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명을 할 것인가? 탈당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제명은 의원직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최고위원회의 비상징계사항 해당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낙연 윤리감찰단 도입 회부기로. 그러니까 뭔가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저런 경우일 수도 있고 민주당이 좀 고민 속에 있다. 뭐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병민 교수하고 주대인 변호사.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당직이 정지된 상태예요. 그럼 남은 거는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그겁니다.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부분. 그리고 그 이상 나가서 제명 또는 탈당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자,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교수. 네, 저는 결자해지라고 적었는데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우려하는 무관하다 정도로 선을 긋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의 가장 최하위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8가지 혐의로 검찰이 결국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과 출발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인 이용수 할머님께서 강하게 관련된 과거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부터 촉발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준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는 등 사실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활동했다고 하는 모습과 정반대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기만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모은 성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검찰 쪽에서 기소한 내용들이 그런 게 나와 있죠.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 국민들 스스로가 윤미향 의원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당 득표를 통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윤미향 의원이 그동안 비례대표의 공천을 받게 됐던 경위도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회의 경력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인데 지금은 법적인 다툼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그 이유가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 그걸 인정받아도 된 건데 그 과정에 문제가 불거져서 기소까지 된 상태이니까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따라서 거네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례대표를 사퇴한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의 의미와 결을 같이 하게 되는 후순위 후보가 승계하게 되는 내용이기 되죠.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이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유일특위를 열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180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예. 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미향 의원 제명이 나설 수 있고 이것이 윤미향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게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약간 보기처럼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부분 당 차원의 제명 또는 뭐 수로 탈당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자체를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자, 조대진 변호사는 민주당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만 한 단계고 뭐 예. 판결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혹만으로 가지고 지금 뭐 충분히 지금 예.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권 정지라는 어느 정도 징계 관련해 비슷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의혹만으로 이렇게 다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면 아마 국회의원들을 거의 다 내려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너무 조급증을 버리고 관련해서 그냥 덮어두자는 게 아니라 검찰의 예.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관련돼서 그 혐의가 나온다든지 예.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질책하고 질타하고 조치를 해도 충분하다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소가 된 상태니까 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심 정도 나오는 걸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지금 언론이라든지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윤미향 의원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예. 재판을 가면 상당 부분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기소는 기소고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닌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본 다음에 해야지 예. 분위기에 쓸려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 예.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을 의원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박주현 전 대변인께서는 저 민주당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예.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조대진 변호사께서 지금 입장을 말씀하셨고 전 동의합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사회가 조금 너그러워졌으면 좋겠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냥 며칠 내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어떻게 이것이 선진 사회로 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당의 윤미향 의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설사 다른 당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예. 우리 사회가 좀 기다리고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당헌 당규 제80조에 의해서 예. 정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판결은 아니지만 기소가 되었더라도 기소만 되더라도 예. 당직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정확히 근데 그 있어서 규정은 있으나. 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 예. 보여서 그걸 계기로 더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게 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윤리감찰단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중앙당의 윤리심판원에 이걸 제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더 아주 엄밀하게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오늘 생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말대로 거기에서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더 아주 디테일하게 예. 하는 이런 자세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8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1심 판결까지는 봐야 된다는 조대진 변호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됐던 문제들이 이거 말고도 무려 11가지가 있어요. 자, 단체 자금을 이용해서 딸의 유학 비용에 충당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뭐 구입하는 데 썼다. 예. 이런 파렴치한 이런 11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윤미향 의원은 민심의 판단을 받고 유죄의 신분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이 8가지에 대해서 예. 상당한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만 예. 그러나 아직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뭔가 윤미향 의원에게 억울하고 예. 사실이 아닐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예. 좀 기다려보자. 예.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 정서적 판단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다. 예.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예. 그렇게 기다려보는 그러한 어떤 선진적인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어요. 최영호 고문께서는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예. 사실 무슨 이 전체 뭐 정의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예. 그런 뭐 잘못을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하게
개인에 대한 잘못과 비리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당 차원의 결정이든 어떻든 간에 예. 일단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 이것이 또 정치 쟁점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이 뭐 자선단체라든가 이런 사회 연대를 하시는 단체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보고 뭐 고민을 할 겁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최고위도 열고요, 이제 뭐 윤리감찰단도 구성이 되고 하니까요.